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 제대 후 기계공학부 2학년으로 복학 예정인 22살 학생입니다. 군 생활 동안 독서와 공부 등으로 자기계발하면서 자동제어, 로보틱스 쪽 연구원 혹은 교수가 되고 싶다는 진로를 정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확고한 상태입니다. 로보틱스에 대해 검색해보니 기계공학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프로그래밍 실력도 필요하며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아주 큰 장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모호하지만 미국으로 로보틱스 관련 박사학위에 도전할 생각이라 프로그래밍을 정말 제대로 배워 제 강점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공학부 커리큘럼상의 프로그래밍은 아주 기초적인 C 정도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관련 공부를 알아보다 팀노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팀노바를 하게 된다면 1학년 휴학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열심히 배울 예정입니다. 이후 기계공학과 프로그래밍을 같이 공부하며 로봇 관련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절대 단순 호기심에 혹은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은 아닌 제 진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저 같은 학생도 팀노바를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조금 투머치하게 배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 시점에는 프로그래밍 영역과 어떤 기계공학적인 영역이 사실은 서로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기계공학은 기계공학, 프로그래밍은 소프트웨어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팀노바 1기 첫 번째 졸업생인 이제 지율 팀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율이죠. 지율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프리랜서 시절에 팀노바 창업하기 전부터 이제 제가 코딩할 때 옆에 앉혀놓고 가르치고 막 그런 친구예요. 저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공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두이노라든지 뭐 이런 디바이스들 있죠. 개발자들이 좀 개발하기 쉽게 만들어진 디바이스들을 프로그래밍해서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베이스는 컴퓨터 공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쪽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영역에 침범하기 되게 쉬워진 상태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기계 자체에도 안드로이드 같은 이런 운영체제를 이식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인베디드 전용 OS 그런 거 위주로 했다면 요즘은 인베디드 OS 대신에 안드로이드 같은 일반적인 운영체제가 이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는 거죠.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일반 OS까지도 탑재하기 참 좋아진 그런 상태가 되면서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융합이 대세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공학적인 지식과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이 같이 가면 또 다른 이제 영역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교수가 되고 싶다 또는 박사학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자기만의 특정 장르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래도 학사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이제 그 어떤 석사 레벨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간 장르가 좀 더 세분화된.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의 연구실들을 검토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인데 인공지능을 전문으로 한다. 아니면 인공지능에서도 연구실이 좀 달라요. 기계로 하는 인공지능, 아니면 데이터 수집, 이런 거,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것만 좀 세분화된 연구소가 따로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분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인지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 할 때 소프트웨어가 도움이 되냐 물어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기계공학적인 지식과 소프트웨어적인 공학의 지식을 두 개를 가졌을 때 유리한
세부 학과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은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로봇을 움직이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하고, 기계는 기계를 전문적으로 만든 사람이 하고, 이런 영역에서 양쪽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고 혼자 상상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이걸 알았을 때 그렇게 손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기계공학적인 지식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학교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막 이런 게 있었어 가지고 예전에 다닐 때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코딩을 잘 못하면 내가 원하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 디바이스를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움직이게 하려면 사실 코딩이나 이런 인공지능적인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요새 이제 서버가 없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이 점점 이제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뭐 AWS, 아마존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문서나 그 많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서버가 없이 그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서버를 구축할 필요가 없이 그쪽에서 서버를 제공하는 형태의 파이어베이스도 일종의 그런 느낌이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개발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개인이 자기가 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쉽게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옵니다.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냥 지금 하시는 것처럼 C만 적당히 배워가지고는 그런 어떤 서버의 관점,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관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을 컨트롤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적인 원리를 좀 더 제대로 알 필요는 있어요. 이 양쪽을 다 잘 알았을 때, 특히나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양쪽에 대해서 잘 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설계 자체가 많이 달라지겠죠. 즉 로봇에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조 로봇에 있어서 로봇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공지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뇌고 로봇은 움직이는 근육과 어떤 조직이다 라고 본다면, 양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있는 설계가 남들보다 다른 찰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로보틱스 혹은 기계과에서 하는 코딩, 프로그래밍과 팁노바에서 가르쳐주는 프로그래밍이 같은 것이 맞나요? 맞는데 이제 좀 언어가 좀 다르죠. 요즘엔 기계과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네. 저 때는 C까지만 배웠거든요. C 하고 그러는데 C로 이제 로봇 제어하는 정도까지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팁노바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체제에 특화된 거, 그리고 서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언어 자체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 언어와 로봇에서 필요한 어떤 제어, 여기까지만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잘 알면 로봇을 만들 때 어떻게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제어하는데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시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컴퓨터 공학 하는 친구들한테도 약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알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나중에 취미로라도 이런 디바이스와 연동이 되는 원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개발자들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 같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라곤 해요. 네. 아무튼 둘의 원리가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고 비슷해서, 결국에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움직이는 게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 그게 이제 이제 개별적으로 만든 디바이스, 로봇이 되면은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달라질 뿐이지 컴퓨터를 움직이든 로봇을 움직이든 그 어떤 원리 자체는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어떤 지식들, 로봇이 해킹이 당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전문가랑 콜라보를 하면 되겠지만, 같이 일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알면은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영역이에요 사실상. 근데 좀 더 팁노바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범주가 훨씬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상들을 보니 웹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쪽이 가장 많은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런 것도 하고 뭐 AR, VR도 하고 뭐 블록체인도 뭐 가볍게나마 하고 어설픈 교육기관들이 하는 쪽 애지간한 거는 그냥 저희 일주일 컷이면 그냥 끝나거든요. 뭐 그런 거 디앱 개발 이런 거는 사실은 금방금방 하죠.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기계공학적인 거 도움이 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마 지금 당장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이거 배운 거 지금 업계에서 쓰나요?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로보틱스 박사학위 정도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보틱스 박사학위 딸 정도의 사람들은요, 꽤 이런 공부에 되게 익숙할 거예요. 제가 좀 이거를 답변하다가 좀 찾아봤는데요. 해외 대학원에서 보통은 그 랩뷰라는 거를 일단 기계공학에서 처음에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원인지 아니면 대학인지 잘 정확하게는 애매하게 보긴 했는데, MIT에서는 학부생 때 메카트로닉스 처음 할 때 랩뷰라는 걸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랩뷰라는 언어를 봤더니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시스템 디자인 플랫폼 개발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하고, 그게 사기업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실제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픽적인, 그래서 그게 잠깐만요, 한번 구글에서 앱뷰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프로그래밍을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이런 형태, 시각적 프로그래밍인데, 여기서 뭐 while도 있고 폼은 반복문도 있고 일반 프로그래밍처럼 반복문이 있고 그 관련 키트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디바이스와 이거를 연동을 해서 그 테스트하고 이런 걸 판매하는 툴인 것 같은데, 뭐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소개하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적인 원리가 되게 많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공부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대학원 레벨부터는 어떤 내가 이걸 배운다라는 측면보다는 연구한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강해서 좀 도움은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정말 기계공학적인 색채를 강하게 가겠다 라고 하면은 도움이 얼마나 될까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냥 C만 되게 잘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지금 현 시대는. 근데 미래에 대한 좀 투자를 한다, 미래적인 관점에서 나는 양쪽을 융합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래밍만큼 괜찮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쪽이 융합이 될 때 프로그래밍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기계공학 전문가가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IoT, 그러니까 어떤 기계공학의 전신이죠. 그 기계공학 지금,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지능을 갖기 시작해서 막 움직이고 이 정도까지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를 양쪽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아무튼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투머치하지 않나? 팀노바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 여기서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개발자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잡는 그런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향점이 좀 다른 거죠. 사실은 어떤 양쪽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소프트하게 배우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일단은 청강해보시고 대충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언어는 사실 뭐 특별히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뭐 그런 생각 잘 안 하는 편이고, 필요하면은 그냥 쓰는 편이기 때문에 딱히 어떤 언어의 우월성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일단은 선택을 하신 언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선택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단 주로 배우는 언어가 C이기 때문에
그 C에 좀 충실한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팀노바에 온다면은 뭐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학생들 처음에 시작을 파이썬 할까 자바 할까 하다가 자바를 했을 때 안드로이드로 연결도 쉽고 뭐 여러 면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자바를 가르치는데요. 좀 아무튼 생각이 좀 많긴 하네요. 이런 케이스의 질문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C가 중요하시면 일단은 C를 한번 해보세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막 깊게 파고드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라서 일단은 기계와 이 디바이스와 어떤 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색채가 강하면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그 기계공학 전문가랑 또 얘기를 해보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모르겠으나, 그냥 저는 결국엔 소프트웨어 전문가라서 좀 애매하네요. 일단은 한번 학교 다니면서 한번 해보세요. C를 내가 해보고 이거 괜찮네, 재밌네. 뭐 실제로 기계공학 다니다가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개발자로 꿈을 전향한 친구들한테는 적절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 메카트로닉스 어떤 기계 어떤 디바이스라고 표현하면 싫어하실라나? 어떤 기계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로봇에 내가 충실하고자 한다면 사실 인공지능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를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의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상대에게 맡기겠다 안 맡기겠다. 만약에 이걸 하시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신 다음에 기계개발 팀장님 쪽에서 데이터 마이닝과 어떤 인공지능에 초석이 되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 있죠. 그런 거를 배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되게 복잡한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가 투머치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가 본인이 든다면 안 오시는 거고, 난 소프트웨어도 존나 잘하는데 나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존나 일단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크게 눈이 뜨인 상태에서 로봇과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뭐 그런다면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고요. 일단 청강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답변 주세요. 여기서 사용되는 많이 이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요, 보편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있으면 해석하기는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랩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석사, 박사 레벨에서도 랩뷰를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MIT 학사 레벨에서는 커리큘럼에서 포함된 거를 좀 봤는데, 이게 커리큘럼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오래 찾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좀 이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소프트웨어 지식이 많으면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서의 저의 얘기는 요 정도고, 이제 기계공학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들 있죠. 특히나 이제 메카트로닉스적인 좀 로봇공학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한테 한번 찾아서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게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이 정도 했으면 좋을까 나쁠까를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그분은 소프트웨어를 잘 몰라서 겪은 한계에 대해서 잘 체감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튼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